자, 오늘 시장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오늘 시장은요, 41포인트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우와, 이거 대단하다. 그쵸? 굉장히 대단한 그런 부분 아닌가요? 시척하면 40%씩 올라, 40포인트씩 올라. 코스피 지수, 플러스 41포인트. 2675. 조금만 있으면 몇 포인트 돼요? 내일이면 2700이요, 이제. 내일이면 2700. 그 다음날이면 2750. 한 50포인트씩 올라오니까. 그 다음날이면은 2800. 와, 이거 뭐, 12월달 안에 3000포인트가 아니라 뭐 몇천 포인트도 강했네.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강해요. 주가가 강한 그런 부분들을 회원님들이 느끼실 텐데요. 바로 전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거 보이시죠? 그죠? 요거. 2591포인트 만들어내면서 마이너스 42포인트 나왔던 거. 요거 기억나시죠? 이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매도를 한 상황이고. 이때 얘기가 나온 게,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요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 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그쵸?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판 건 아니에요. 그죠? 한국 시장의 비중이 큰 삼성전자를 위주로 팔았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의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까지 광범 매약에 들어왔다면 42포인트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진행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이때에 삼성전자를 매주 팔았는지 아세요? 삼성전자를? 저는 적어놨습니다. 네, 제가 적어놓은 부분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매주 팔았는지 아시는 분? 잘 모르시겠죠? 1577만 6,231주. 요만큼 팔았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1577만 6,231주. 요게요, 15시 30분 딱 찍었을 때에 찍힌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입니다. 수량입니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이 숫자에 민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를 MSCI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1500만 주, 1577만 6천 주를 누가 받아갔느냐. 누가 받아갔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동시효과, 마감 동시효과에 마이너스 56포인트 찍히는 거 봤어요? 마이너스 50포인트 넘게 호가가 찍혔다니까? 그때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그때 동시호가에 대한, 그리고 호가에 대한 부분이 5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만 강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갖다 이렇게 들이대서 산다? 라는 것은 약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동학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내리는 거는 내일 올라올 거야 라고 해서 딱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딱 매수를 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야, 1577만 6천 주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한다. 솔직히 신 대표도 못 샀다라고 얘기했지, 그죠? 그날 못 샀어요. 보고는 있었지만은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결국은 저거 산 사람들이 대박이지, 그죠? 결국은 저거 판 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이거 누가 사냐 하면은요, 외국인이 사요, 지금. 봐보세요. 삼성전자 1200만 주 팔고 개인 투자자가 1100만 주 샀는데 지금 270만 주 외국인이 끌어올려서 사잖아. 지금 지네들이 더 싸게 팔고 또 다시 사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얘네들은 갖고 있는 물량만 채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물량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이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지.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가겠죠, 그죠? 그 개인이 누구냐 이거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을 아시는 분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그쵸? 그것을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요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린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대차 한번 볼게요. 여기 현대차 주가거든요. 현대차 있잖아요. 여기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내릴 때, 요때에 정의선 부회장, 그때는 이제 부회장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회장이고, 이분이 여기에서 800억 이상 샀어요. 거의 900억에서 1000억 매수, 현대차를. 그 뉴스에 대한 부분이나 그 여건을 봤다. 그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고 알고 있다 1번. 이거 못 보셨어요?
그때 정의선 부회장이 돈 집어넣어서 한 1,000억 정도 샀는데 근데 그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3배 됐어요. 한 3,000억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큰 금액을 넣는다라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꽤 강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큰 자금을 넣는 여건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1,000억 정도의 자금을 이렇게 넣는데 1,000억 정도 넣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주가가 내렸다라고 해서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계산을 하고 이 정도면 됐다. 지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지금 쏘는 거야, 1,000억. 이렇게 해서 쐈겠지. 그냥,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현대차, 사신 분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서 고통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거 1, 2억이나 몇십억 이렇게 단위로 움직인다면 그거 가능한데요. 1,000억 단위가 움직이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걸 뭔가 이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맞는 그런 상황이겠지. 현대차. 그러면 이제 좀 보자고. 이제 좀 보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매하는 여건에서 이건 현대차고 삼성전자 이렇게 매매하는 여건에서 1,577만 6,231주를 팔아내는 외국인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삼성전자에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외국인이 다시 살 거야 라는 그런 확신? 근데요, 이때의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까?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돈이 더 들어오나? 그건 빠져나갈 돈인데. 근데 들어왔죠. 그죠? 똑같이 42포인트. 40포인트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2675포인트고요. 내일 또 41포인트 올라오면 2700포인트 넘어갑니다. 시장이 이래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그 팔아낸 것을 왜 살까요? 누구 좋으라고.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맞고요.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를 사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삼성전자 위주로 종목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요 여건에 주가 지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올라온 그런 상황과 이런 것들은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다. 외국인들이 팔고 외국인이 다 사야 한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해낼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어제. 요게 이제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오는 여건에서 삼선 전환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있었던 그런 여건이었었는데, 그쵸? 이렇게. 이게 삼성전자 매도하면서 만들어진 상황이었었고, 주가가 이렇게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시 양선으로 바뀌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바뀌어서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속임수가 되는 거죠, 그죠? 속임수가 되는 거죠. 여기에 속임수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가는 더 올라왔으니까. 저는 좀 더 내렸다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올리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바로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오늘 더 크게 나왔어요. 결국은 여기까지 내리진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야, 이 부분이 대단한데. 지금은 버블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더 올라서 버블이 생긴다면 이 더 큰 상승력이 만들어진다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 여건을 다시 캔들 차트로 본다면 이전에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빅헤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게 빅헤드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빅헤드가. 주가가 더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빅헤드가 만들어지는 여건에서 K커브를 그린다면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 여건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꼭 양분화 시킨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다른 종목들도 가니까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나온 거죠. 그러면 바로 엊그제 삼성전자를 판 부분의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가져간 쪽이 대박이 난 거죠. 왜냐하면 배당 이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그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의 100조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저쪽에 통밥을 굴려봐도 의도가 있는 매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그리고 41%씩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이 두려워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었다. 물론 조정이라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자금의 여력적 부분은 남아있다. 무슨 자금의 여력이 남아있어요? 외국인들이 1577만 6천? 1577만 6231주를 팔았으니까 1500만 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맞는 그런 사이즈가 나올 테니까. 결국은 나가는 외국인은 나가는 외국인이고 다시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은 다시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이니까 한국 지수, 즉 코스피 지수는 지금의 주가보다는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거죠. 이것을 경기 변동론, 그러니까 경기 변동론이죠. 경기 변동론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매칭이 돼요. 진짜로. 첫 번째의 그 파동은 주굴라 키친 파동이에요. 그죠? 키친 파동. 두 번째는 주굴라 파동이거든요. 세 번째는 콘트라 TF인데요. 일단은 키친 파동, 그거는 너무 머니까 키친 파동은 이건 재고순환 파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순환이에요. 투자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 여건에서 파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콘트라 TF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 진보와 기술 혁신, 이쪽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키친 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의 주기,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고요. 콘트라 TF 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년에서 50년의 주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 혁신과 진보에 대한 부분은 2차 전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의 혁신이 일어난 거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5G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빅데이터. 투자적 파동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주기 사이클.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키친 파동은 재고순환 파동이니까 이거는 반도체 사이클보다 약간 좀 느리지만 반도체 사이클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반도체 사이클은 2년 주기 사이클이잖아요. 2년 주기. 그래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요때에는 하락에 대한 부분의 그 반도체 주기였었고 2020년하고 2021년이 상승 주기예요. 여기에서 찾으면은 2016년하고 2017년 이때에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상승 주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가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에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너무 크니까. 그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합돼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거보다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주고받은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약간 헷갈리시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동에 관련돼 있는 여건하고, 왜냐하면 오늘은 교육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시 안쪽으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에 대한 주가는 뭐 이견 없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올라왔어요. 그죠? 코스닥은 약간 좀 뭔가 부족하죠. 그죠?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8포인트 899포인트. 야, 이 900포인트를 못 넘네. 그죠? 900포인트를 넘어서 905포인트가 넘어가면은 얘도 고가를 경신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신고가는 아닙니다. 얘는 예전에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IT 버블 뭐 이때 무지하게 올라왔었으니까. 자, 이 여건에서 오늘 고가를 보면은 899.87포인트 900포인트 못 넘었어요. 그쵸? 내일 넘겠네. 그죠? 코스닥 지수에 대한 부분이 내일 넘으면은 코스닥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상승에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또 꽉 잡았고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는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집 나간 외국인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신 대표가 얘기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시장이 아주 견조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만들어질 테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쵸? 개인 같은 경우에 좀 덜어준 거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투신권, 사모펀드, 기금까지 좀 판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요 여건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코스닥도 외국인이 샀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사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많이 판 부분이거든요. 주력으로 매매하는 쪽은 개인 투자자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더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2월 달에 산타 랠리보다는 12월 산타 랠리 요거보다는 1월 달 내년도 2021년도 1월 달에 1월 효과 이게 훨씬 더 크거든요. 이 1월 효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제안을 또 한번 드리는 거죠.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이 부분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격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정해져 있는 수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처럼 보이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주가 지수에서 뭐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간혹가다 계속적으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융 투자가 좀 사고 있는 그런 부분도 눈에 보이고 그러면 이쪽에서 만들어가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은 추가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못 산다 이런 부분보다는 종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은 아니다. 이전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바텀업 방식이다. 탑다운 방식은 또 트럼프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바텀업 방식은 바이든이 좋아하는 방식. 시대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식 시장도 바텀업 쪽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각광을 받는 게 아마도 한국 시장하고 부합돼서 움직일 수 있는 뉴딜 플랜 이쪽으로 봐야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못 샀어요? 못 사는 게 어딨어. 사야지. 살 건 사야 되는 거지.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두려워서 못 샀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 뭐 요쪽 삼성 SDI 여기 보면은 LG화학 지금 84만 1,000원이에요. 이제 LG화학 팔은 개인 투자자들 다시 사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 LG화학 분사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는 부분이고 판 상황에서 못 사잖아. 결국은 놓치게 돼버리는 거잖아. LG화학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렇죠? 이거 2차전지잖아요. 2차전. 이게 차세대 시장을 이끌어갈 성장주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또 하나 뭐 있어요? 삼성 SDI. 봐보세요. 계속 가죠, 그죠? 삼성 SDI. 이때 진짜 LG화학을 그것 때문에 못 산다면 LG화학을 팔아서 삼성 SDI에도 사야 된다.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240 라인은 여기 있었던 거고, 이 움직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이 끝에서 적토마가 나온 겁니다. 공작새는 여기 있었던 상황이고, 그쵸? 공작새는. 240 라인에서 공작새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 기시 펴진 거고 조정받고 있다가 움직이게 되면 바로 바뀐다. 나중에 이 부분에서 불세가 있어요. 불세가 된다고. 불세가 되어서 날아간다 이게 날아간다. 와 대단한 거 같이 그죠? 자, 요 여건에서 이 종목 아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포스코 케미칼. 야 기가 막히죠, 그죠? 못 참은 사람들은 답 없어요.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요게 유상증자가 있어요. 유상증자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날랐죠, 그죠? 지금 일단은 유상증자 가격은 나중에 바뀌는데요. 현재 책정되어 있는 유상증자 가격은 67,000원입니다. 이게 따블라겠어. 곱하기 2배.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67,000원. 야, 대단하죠. 유상증자 안 받는다고 그래서 판 사람들이 있어요. 매도. 우리 방은 팔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는 유상증자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유상증자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야, 답 나왔죠, 그죠?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수익률이 지금 63%? 우리 회원님들 63%? 근데요, 유상증자가 24%가 나오잖아. 23.8이니까 24% 나온다고 치고 100주당 24주, 1000주면 240주죠. 1000주면 240주면은 240주 곱하기 67,000원 하면 1,500만 원이 필요해. 그것까지 마련해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있으면 우리 방으로 와라. 내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알려줄 거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에서 해결을 해줄 테니까. 네. 저는 유상증자 분이 따블 날 것 같아. 오케이? 네.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은 그러니까 권리락 기준일이 12월 9일입니다.
아직 시간 남았어요.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유상증자가 나오는 때에서 상장되는 거는 1월 달이니까 더 올라가겠죠. 와, 이건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포스코 케미칼을 안 팔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야, LG가 가면은 포켓은 따라가고 당연하죠. 회원님들 이걸 봐야지. 2차 전지의 완성품을 만드는 것은 LG화. 그죠? 삼성, SDI. 그죠? 2차 전지에 핵심 4대 요소가 있어요. 4대 요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양극재. 두 번째가 음극재. 세 번째가 뭐예요? 분리막. 네 번째가 전해질.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가 23%, 원가 비중. 얘가 한 7%, 분리막이 11%. 요게 한 6% 될 거예요. 나머지 또 부수적인 거. 그러면 요게 30%야. 이게 30%. 원가 비중에. 양극재, 음극재 누가 만들어요? 포스코 케미칼. 증설 안 하게 생겼어요? 증설해야지. 근데 증설을 하는데 제3자 배정으로 주면은 재미없지. 제3자 배정을 주면은 제3자가 받는 사람만 좋은 거잖아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주주들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보너스를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그 유상증자를 받을 때에 좋은 기업이 있고 안 좋은 기업이 있어요.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상증자도 받을 때에 좋은 기업이 있고 안 좋은 기업이 있어요. 무상증자는 전체적으로 올라오지만 다들 유상증자 하면은 혀를 내돌리잖아요. 근데 성장성 기업과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의 주식을 못 산다라고 한다면 유상분을 사야지. 유상 저거 주주 배정이거든요. 주주 배정으로 저렇게 하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큰 회사가. 주주 배정으로 할 때에는요, 보통 보면은 작은 회사가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은 진짜 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뭐 제3자 배정을 빨리 할 때, 이럴 때 필요한 거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결국은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더 사야 되는 거죠. 이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 회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참 좋은데요. 신의 한 수였었어요. 저거는 이건 안 팔을 거고 유상증자 받을 겁니다. 2차 전지가요, LG와 삼성, SDI.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일본의 파라소닉.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중국의 캐틀, CATL 캐틀. 얘네들이 전 세계의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거기에 대장이 LG와 삼성, SDI. 반도체 시장보다가 2차 전지 시장이 더 커질 거잖아. 박수. 와.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계신 회원님들은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고요. 유상증자에 대한 절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르면 신대표방으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받자. 그리고 저하고 같이 팔자. 오케이? 야, 이거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이제 교육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야, 이게 진짜 포스코 케미칼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어. 초대박이 난 겁니다, 이게. 다른 거 뭐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회사는 있는데요. 유상증자를 주는 회사는 없잖아. 포스코 케미칼은 유상증자가 67,000원에 준다니까. 지금 97,000원짜리를 6만 원에 산다라고 생각해봐.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 야, 이건 진짜 이거 조정받을 때 더 사야지. 왜 67,000원에 주는데 지금. 아직 그 권리락도 안 했는데 뭐 유상증자 권리락도 안. 유상증자 권리락 해봐야 그 얼마 돼. 그 금방 하루면 올라와. 야, 대단하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직 늦지 않았어. 종목은 많아요. 빨리 들어와. 내일 사도 되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밤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밤에 제가 잘 안 하는데요. 생각 좀 해볼게요. 방금 들어왔어.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할게요. 저 교육 받으러 가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